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갈나무 숲에서를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서 앞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변에 신갈나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소나무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 신갈나무 제가 정해둔 나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서 앞에서 또 누가 오고 계신데요. 그냥 어색해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신갈나무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숲의 설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숲의 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겨우 자격증을 따놓은 경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작한 이유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공부가 필요하고 유튜브라는 공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공부한 말씀들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저한테 분명히 동기유발이 되거든요. 그런 동기유발이 되지 않아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해서요. 기타 연습도 그렇고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카테고리를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숲해설, 그리고 기타 연주, 그리고 책 읽어드리는 그런 활동들이 다 저한테는 제 삶의 여러 면들에서 저를 성장시키고 제 깊이를 또 깊혀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고 계속 제가 깨어있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어서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이 숲에서는 정말 좀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제가 초짜여서, 완전 초짜여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초짜니까 제가 실수를 하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얘기들을 풀어가고 해도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오실 때 오히려 초짜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지금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든든한 방패막이 같은 거였어요. 제가 초짜라는 사실이 그렇게 봐주실 거죠.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거나 잘못 풀어가는 얘기들이 있으시다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혹시 보신다면 댓글로 저한테 지적해 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공부해서 정정해서 말씀도 드리고 더 깊이 공부도 하고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신갈나무가 많은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 숲이 한번 보실까요? 신갈나무 숲이에요. 이렇게 은빛으로, 이렇게 결 사이에 은빛으로 평평한, 맨질맨질한 평평한 면이 이렇게 보이는 이 숲이가 신갈나무 숲이거든요. 저는 딱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평평한 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빛으로 빛나는 이 나무의 숲이는 뭘까요?
소나무입니다. 지금 소나무랑 신갈나무가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갈나무 숲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다 신갈나무들인데 다른 숲이 하나가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숲이는 뭘까요? 이렇게 코르크층이 두껍게 발달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엄지 그 손톱으로 꾹꾹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는, 이렇게 훑어보면 스티로폼 소리가 나는 이 나무의 숲이는, 이 숲의 나무는 뭘까요? 바로 굴참나무인데요. 코르크층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해 있죠. 이 굴참나무는 그 경상북도나 강원도 지방에서 예전에 너와 집의 지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두꺼운 그 수피를 벗겨서 이렇게 지붕을 이어서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벗겨내면 몇 년 후에 다시 새롭게 수피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참나무랑 신갈나무가 다 참나무인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참나무라는 나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그 숲에서를 숲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다 웃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참나무라는 나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참나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6종류의 참나무 종류가 있는데, 그 6종류의 참나무들을 통칭해서 다 참나무류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갈나무랑 굴참나무가 있고요. 저는 그 6가지 종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공통점이 있거나 구분되는 점이 뚜렷한 그런 그 특징을 잡아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신갈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두 나무가 다 잎자루가 없어요. 잎자루. 저는 처음에 숲 공부할 때 그 잎자루가 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잎자루예요. 이 부분이 잎자루가 아주 거의 없죠. 아마 그 신갈나무 잎 같아요. 잎자루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부분, 가지와 잎 사이에 이렇게 나 있는 부분, 여기 잎자루가 길죠. 이게 잎자루거든요. 저처럼 잎자루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신갈나무, 떡갈나무는 잎자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에 잎이 따닥따닥 그냥 붙어있는, 제가 이따 내려가서 보여드릴 텐데,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떡갈나무는, 그리고 신갈나무, 떡갈나무 둘 다 잎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갈나무 같은 경우는 집신을 신을 때 신발에 깔창처럼 깔아서 신었다고 해서 신갈나무다, 이런 얘기도 전해옵니다. 떡갈나무는 떡이나 밥을 싸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 떡이나 밥 위에 이렇게 덮어두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 분들께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찾아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두면 오래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떡갈나무는 그런 그 쓰임새로도 쓰였다고 하는데, 신갈나무보다 더 두꺼워요. 뒷면에 털들이 촘촘히 나 있어서 신갈나무는 좀 매끈한데, 떡갈나무는 아무래도 잎이 그 촘촘히 나 있는 잎들, 그
털들로 인해서 매끈하지 않고 더 두꺼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신갈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흰떡이 있고 상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그 다음에 갈졸, 갈참나무, 졸참나무 이렇게 6종류가 참나무 종류인데요.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신갈나무, 떡갈나무 얘기만 하고요. 제가 오면서 보여드렸던 그 숲이를 가진 그 큰 나무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너무 높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그 나무들이 서 있어서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 생강나무 숲에서 했던 쪽에 있는 작은 나무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생강나무들 좀 보세요.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렇게 꽃눈만 보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꽃이 다 폈어요. 그 꽃자루가 없이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서 피는 게 생강나무 꽃이라고 했잖아요. 산수유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꽃하고 가지 사이에 꽃자루가 좀 길게 보이는 게 산수유라서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이렇게 잎눈들은 잎을 매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무는 아니고요. 제 뒤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작년에 잎들이 아직도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들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잎을 다 떨구고요. 왜 그럴까요? 위치가 비슷한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숲에서 했었던 이 나무들만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던 나무들이라서 앞서 오를 때마다 제가 와서 보고 가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왜 이 나무만 이렇게 피어 있을까요? 제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럴까요?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 조금 위에 있는 신갈나무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갈나무는요, 작죠. 그 나무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데 이 신갈나무를 볼 때마다 참 대견합니다. 제가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아주 꼼꼼하게는 못 읽었지만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유명한 책이거든요. 숲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숲 공부하시는 분들, 부부가 지으신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만큼 크기까지 이 신갈나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자신을 키워냈을까라는 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도토리 하나가 묻혀서 잎싹을 틔우고 이 정도 그 크기까지의 그 신갈나무의 생애를 의인화해서 투쟁의 역사로 그려낸 책인데 그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이 정도 크기까지의 그 겪었던 어려움들이 짐작이 돼서 너무너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이 신갈나무는요, 참나무 종류 6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류학상으로는 쌍떡잎 식물, 참나무 목, 참나무 과, 참나무 속에 낙엽, 화렵, 교목에 속합니다. 한국과 중국, 사할린, 몽골 등지에 분포를 하고요. 저는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그 내용들이 많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요. 제가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그 기억나는 부분은요. 그 책이 쓰여진 지가 지금 1999년 안에 소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가 돼가는데 넘었나요? 그렇죠. 2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 당시의 그 현상으로,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지금이랑 또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책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소나무와 신갈나무의 그 경쟁 구도에 관한 얘기가 가장 제 마음속에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그 산림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그 생태적인 현상으로 소나무와 신갈나무의 경쟁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극적인 그 예를 보이는 곳을 남산으로 이렇게 그분이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그 애국가에도 소나무 나오잖아요.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다음 뭐죠?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렇게 한국인의 기상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로 소나무를 그 애국가에서 우리가 계속 불러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소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요.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같이 이렇게 살거나 같이 어울리는 걸 좀 이렇게 거부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이 그것을 또 간파를 하시고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요. 소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태워서 소나무들을 보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나무가 이 신갈나무였는데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신갈나무 투쟁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태우면서까지 그 소나무들을 보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지금은 그 소나무들이 세력이 약화되어서 이 신갈나무들이 소나무의 그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그 남산에서 단적으로 전체 산림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남산에서 소나무의 세력이 쇠퇴하고 이 신갈나무들이 확장해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20여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숲길 체험 지도사 과정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그 서울 숲에서 스페이스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 스페이스를 들으러 2번인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맨 마지막 게임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 그 숲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얼마만큼 세력이 확장되어 있는지, 신갈나무에 세력이 확장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시 가면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갈나무는요, 지금 잎을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기 위에 아직 많이 보이죠? 잎들이 이렇게 잎들이 아직도 많이 매달려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아까 보여드렸던 잎자루가 거의 없죠. 다닥다닥 바로바로 붙어 있잖아요, 가지에. 이게 신갈나무의 잎들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아직도 저희 앞산에도 이렇게 잎을 매달고 있는 참나무 종류들은 매달고 있는 나무들은 거의 참나무 종류예요. 신갈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앞산에. 그 책에 의하면 그 떨켜 얘기는 안 나왔고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신갈나무가 잎을 매달고 있는 이유는 이 겨울눈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올라오는데 겨울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도토리 하나가 이렇게 온갖 역경을 도토리 하나가 이렇게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역경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도토리 엄청 주워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워가는 걸 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추위에 얼지도 않아야 되고 온갖 먹이들을 찾아 헤매는 동물들에게 먹히지도 않아야 되고 겨우 싹을 틔웠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 약탈자들에게 짓밟히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짠했냐면요. 그 도토리가 떨어지잖아요. 어미 그 큰 그 나무에게서 떨어져서 도토리가 저만큼 어미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굴러와서 이제 묻혀서 싹을 틔우는데 아주 작은 싹을 틔워서 그 엄마 나무 큰 나무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도토리 하나가 온갖 그 역경을 견뎌내고 어려움을 뚫고서 이렇게 싹을 틔워냈을 때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는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엄마도 어린 그 도토리가 싹을 틔워서 올라오는 그 과정을 보고만 있고 이렇게 싹을 틔워서 올라온 그 어린 싹도 엄마 나무를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돕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성장하는데, 그렇죠? 그게 혼자서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싹을 틔우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 마음, 그리고 도와줄 수 없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혼자서 그 모든 걸 헤쳐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어린 도토리가 싹이 되어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견하고 짠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는 엄마의 마음도 느껴졌고요. 그 과정을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무사히 싹을 지상으로 내보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승리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더 많은 시련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추위라는 것도 있고 약탈자들한테 짓밟히지도 않아야 되고 벌레들의 모기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몇 장의 이파리랑 가는 뿌리밖에 없는 그런 어린 싹이 그 싹에게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어미가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준 삶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암호들 뿐이다. 이 암호는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마다 신속하게 전이되어서 모든 세포가 공통의 암호로 결속된다. 몸속에 저장된 정보들을 한번 믿어보자. 이거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다 말았네요. 정말 두서가 없는데 오늘도 제가 소자라고 말씀드렸죠. 신갈나무 그 투쟁이잖아요. 그 소나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산 나무인 거예요. 신갈나무는 태워지는 나무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온갖 그 시련을 견디고 그런데 그렇게 세력을 넓혀갈 수 있는 그 강인한 생명력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가지를 하나 잘라버리면요. 이 맹아들이 아주 세차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고 오래 사는 나무들 중에 맹아의 그 성장 활동이 이 신갈나무만큼 강한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소나무들을 이겨내고.
그런 세포들의 암호가 이제 그 어린 싹에게 삶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암호들로 유전자로 줄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줄 수밖에 없는 그 엄마 신갈나무의 마음이 너무너무 짠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삶의 방정식으로 지금 이렇게 대견하게 올라와서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이 잎 하나 가지 하나 이렇게 부러뜨리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이만큼 자라났다는 게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참나무들이 꽃을 4, 5월에 피우는데요. 꽃 같지 않게 생긴 꽃들을 피워내는데, 그런 그 삶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강인한 그런 세포 속에 전이되어 가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암호들. 세포 속에 밀어 넣어준 암호들. 그 표현처럼 이 나무들이 그 강인함으로 이제 이만큼 자라났는데, 맹아들이 그렇게 세차게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어미 신갈나무가 아기 신갈나무들에게 밀어넣어준 그 삶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암호들 덕분으로 이렇게 자라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꽃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잠깐 생각이 딴 데로 흘러서 같은 얘기를 또 드렸는데, 이 4, 5월에 꽃이 피는데 이 참나무 종류들이 그런 강인한 생명력들에서 그런 꽃말의 뜻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꽃말이 뭘까요? 참나무들의 꽃말이 번영이라고 합니다. 번영. 그렇죠? 그 강인함으로 번영을 이루어서 지금 소나무들의 그 자리를 점령해서 오히려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점하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만큼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소나무들이 거의 자리를 많이 내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신갈나무는요, 여기 지금 그 충령도 보이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벌레집이에요. 벌레집. 분명히 이 벌레집 속에 들어있었던 벌레들이 이 신갈나무가 푸른 잎을 달고 있었을 때 잎도 갉아먹고 가지도 갉아먹고 아마 해충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텐데, 그 책에서 그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신갈나무는 굉장히 품이 넓은 나무다. 그 큰 그 신갈나무들은 온갖 그 벌레들이 그 신갈나무들에게 달겨든다고 합니다. 해충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뭔가 필요해서 다 이렇게 달겨들겠죠. 그런데 묵묵히 다 품고 같이 사는 나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갈나무랑 그 소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신영복 교수님이 예전에 어떤 글에서 그런 글을 남기셨던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신영복 교수님께서 더불어 숲이 되자. 나무의 꿈은 낙낙장송이나 명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숲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나무를 비교해 보면서 그 얘기가 참 와닿았습니다. 그 소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독야청청. 한 집안에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서울대 다니는 그런 자식 같은 그런 나무 아니었을까요? 제가 대관령종에서 보여드렸던 그 금강송, 그쵸?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솔 향이 얼마나 멋진가요? 정의품송 같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들도 있고요. 우리 민족의 기상으로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소나무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가 짐작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더불어 같이 이렇게 손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부족한 그런 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신갈나무는 밟으면 밟을수록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질경이 같은 그런 질긴 생명력, 맹아지를 세차게 틔워내고 확장해가고 번식해가는 그리고 온갖 어려움도 다 견뎌내는, 그리고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벌레들까지 다 품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무의 모델이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소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태워졌을 거예요. 이 신갈나무가 그야말로 신갈나무의 박해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꿋꿋이 소나무들이 차지했던 그 나무들을 그 자리를 오히려 이제는 이 신갈나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올라오면서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제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몽블랑 상군을 종주하고 싶은 그런 꿈이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들 중에는 백두대간 종주를 꼭 하고 싶거든요. 근데 백두대간의 주인이 신갈나무라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백두대간 종주하러 가면 이 신갈나무들이 백두대간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독야청청 홀로 고상하고 푸르른 저 소나무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신갈나무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복 부부로 나눠서 독야청청 홀로 푸르른 저 소나무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갈나무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소나무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필요하고요, 또 신갈나무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소나무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로, 신갈나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그냥 각각의 그 삶을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차피 그렇잖아요. 이 사냐들이 한 나무들로만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제각각의 특징을 가진 나무들과 꽃들로 풀들로 채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소나무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